자, 5쪽 보시면 거기 2번에 보시면 명심보감이 누구에 의해서 이건 이제 편집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글들 중에 좋은 것들을 말 그대로 뽑아놓은 거예요. 뽑아놓은 것.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추적이라는 사람, 이건 고려 말 사람인데 추적이 편찬했다라는 설도 있고, 그 다음 명나라 초기에 범립본이라는 분이 편찬했다라는 설도 있고, 명나라 말기에 왕형이라는 사람이 편찬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명나라 초기에 범립본이 편찬했다라고 하는 게 정설로 지금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아마도 명나라 초기에 범립본이라는 사람이 이전의 책들 중에서 좋은 내용들만을 선정해서 뽑아 놓은 것이 명심 자체는 밝을명 마음심자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다라는 뜻이고, 보감이라는 것은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보배로운 거울 같은 글들을 뽑아서 이제 명나라 초기에 이 명심보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정확하게 언제 들어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글들 중에서 저 청주본이 가장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번 청주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1454년에 청주에서 이제 목판본으로 간행이 돼요. 그게 어디 표가 있는 것 같은데, 글씨가 있나? 여기 한국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조금 뒤쪽으로 한 두어 장 넘어가면, 뒤쪽으로 한 두어 장 넘어가시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밑에 한국편 해가지고 밑에 요게 청주본이 청주본. 요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래도 가장 오래된,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이걸 이제 한국판 명심보감 원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많은 그 서당에서 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많은 내용들을 다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아까 앞에 5쪽 보시면 밑에 2번 보면 초략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아까 5쪽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초는 백길초자예요. 그래서 다 쓰지 않고 일부분만을 베껴서 기록해서 각 지역에서 훈장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초략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 수많은 그 이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명심보감 2본이라고 해서 여기저기에서 조금씩 다른 명심보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요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편이라고 그랬죠. 원래는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었죠. 아마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그건 청주본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 청주본의 내용을 줄여서 필요한 것, 또 중복된 게 좀 있어요. 중복된 거 좀 빼고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명심보감 이전판, 요거 이전에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온 명심보감이고, 거기에는 거의 중국 내용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국본도 좀 필요하고, 또 기존의 명심보감 오래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많이 알고 계셔서 새롭게 좀 편찬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새롭게 엮은 거예요. 신편. 그래서 기존의 명심보감, 여기 전통문화연구에서 나왔던 명심보감의 내용도 조금 현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은 좀 배제를 하고 좀 줄이고, 대신 한국편을 집어넣어서 한국편. 그래서 한국편이 들어가 있는 명심보감은 이게 지금 최초의 명심보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는 삼국시대부터 저 조선 후기까지 시대별로 쭉 이제 그 중요한 문집에서 좋은 말들을 뽑아서 새로 엮어 놓은 것을 신편 명심보감. 근데 중국본까지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어서 내용이 많아서 이번에는 7월, 8월은
한국편만 다 보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체제는 똑같아요. 앞쪽에서는 이렇게 해설과 설명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면 독본편이 있어요. 독본편. 자, 책 뒤쪽이. 그래서 나는 한문 공부를 좀 한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 보지 마시고 앞쪽 보면 밑에 한글이 다 나와 있어서 설명이 나와 있어서 눈이 금방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뒤쪽에 이쪽에다 한문으로만 되어 있는 펼쳐놓고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재 이제 요 교재는 앞쪽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12쪽에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 총 200문장이 200문장. 그래서 200문장이라 이게 하루에 한 조금 많이 나가야 되지만 처음이니까 좀 천천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되어 있는데 1이죠. 1-1 뭐 1-2 이렇게 되어 있나? 그냥 1 하지. 자, 1 되어 있는 건 오른쪽에 삼국사기 을파소 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출전은 다 말씀 안 드리고 갈게요. 불봉시즉 은하고 봉시즉 사는 사지상년이라. 자, 우리 지금까지 이전까지는 우리가 추구나 사자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허사나 그 다음에 문장의 구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산문을 공부하기 때문에 문장의 구문을 알 수 없으면 허사를 알 수 없으면 한문에서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심보감을 하지만 내용도 하겠지만은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같이 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어떻게 문장을 풀이할 것인지 그 방법을 조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저 즉자가 중요해요. 즉자가 무슨 즉자죠? 자, 우리가 그냥 외울 때는 곧즉이라고 하죠. 여기. 근데 단어로 쓰일 때는 곧즉자가 돼요. 우리가 즉시 바로 할 때는 즉자가. 자, 그렇지만 문장 속에서는 거의 99.9%는 그러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써요. 그러면. 그래서 사실은 이 문장은 두 문장으로 이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불봉시라고 하는 문장과 은이라고 하는 문장을 그러면이라고 하는 즉자가 접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봉시 그러면 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앞문장과 역결시켜 버리니까 우리가 그러는 빼버리고 뭐뭐 한다면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요. 그러면 불봉시면 은이고 봉시면 사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글자가 되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이 글자가 쉽게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 이제 불봉시만 해석하면 되죠. 여기는 봉시니까 이건 우리가 좀 기억해 둬야 될 부분들은 단어로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 봉시라고 할 때 봉시는 있는 그대로 풀자면 때를 만나다라는 말이 봉시. 때를 만나다. 이때 때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그 시기를 말하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시기에 어떤 왕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걸 봉시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불봉시 하면 뭐죠? 때를 만나지 못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생불봉시라는 말이 있어요. 생불봉시. 내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생불봉시라고 해요. 그걸 다른 말로는 우리가 불우라고 해요. 불우하다. 불우하다라는 게 불쌍하다가 아니고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불우라고 그래요. 불우. 그래서 봉시, 불봉시, 사실은 생불봉시, 봉시는 우리가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한문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때를 만나다. 불봉시는 때를 만나지 못하다. 생불봉시 하면은 내가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시기를 때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생불봉시예요.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때를 젊으면 못 만나지. 코로나 3년 동안 가가지고 갇혀 있다가 인터넷으로만 수업하고 이제 졸업한다고 딱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풀려가지고 취직할 데가 없어. 이 생불봉시죠. 이게 불봉시란 때를 제대로 못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때를 만나지 못하면 은하다. 은은 숨다라는 거예요. 숨을 은자니까. 자, 때를 만나면 사하다. 이게 이제 반대 상대적인 글자예요. 은은 숨어 지내는 거고 사는 벼슬 하는 거예요. 자, 출 반대로 이제 은이라고도 하는데 은 대신에 사 대신에 출자를 쓰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벼슬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 사지 상. 자, 쥐자도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테니까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죠. 쥐자는 동사로 가다라는 뜻으로 쓰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어조사로 더 많이 써요. 어조사 말이 복잡한데 도와주는 역할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역할이냐? 자, 이 쥐자 다음에 나오는 글자, 여기 상자처럼 이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명사면 이때 지는 뭐뭐의 영어로 오브하고 똑같아요. 뭐뭐의 뭐뭐하는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타산지석 할 때, 자, 쥐자 뒤에 빨리 보셔야 돼. 돌이라는 명사가 왔죠. 이때는 뭐뭐의 꾸며준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산의 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오는 글자가 명사가 아니고 동사나 형용사 복잡하니까 다로 끝나는 게 있어요. 다로 끝나는 거. 이럴 때 쥐자는 은느니가라고 하는 주격 조사가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행하면 행이 가다죠. 가다. 다로 끝났죠? 이때 쥐자는 은느니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간다, 내가 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쥐자가.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쥐자가 나올 때 굉장히 풀기가 쉬워져요. 쥐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 이외에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주로 문장 끝에서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대신해 주는. 그래서 대명사라고 그래요. 일단 이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죠. 자, 여기는 사지상. 이 상자는 원래는 부사로 항상 상자죠. 늘. 여기서는 명사로 써야 돼요. 고정된 것, 항상 됨, 변함없음, 불변이 불변, 상은. 그래서 항상이라는 부사도 되지만은 항상 됨, 고정됨, 변화 없음. 이게 상이 상.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에게는 오상이 있다. 이건 변함없는 일륜 시켜야 될 도리. 자, 오륜이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상. 이륜이랄 때 상은 항상 하면 안 되고 항상 됨이라는 명사예요. 변함없음, 고정됨. 자, 그럼 여기도 지가 뭐가 될까요, 그러면? 명사니까. 항상 됨이니까. 뭐뭐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의 항상 됨 하고 문장 끝에 야는 마침표 역할이에요. 어조사로. 자, 그럼 됐어요. 불봉시즉 은하고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봉시즉 사. 때를 만나면 사. 나와서 펴을 하는 것은 사지, 상냐, 선비의 항상됨이다.
일단 이다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선비의 항상됨이다. 선비의 고정, 불변, 변함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용은 다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유가 사상가들, 즉 쉽게 말하면 공자 맹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논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논어에 보면 그냥 이런 건 들어만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천하유도즉 이때는 현이라고 읽어요. 이렇게 되는 현자 있죠. 무도즉 은이라 똑같이 나오죠. 저기 즉 그죠? 그러니까 요 글은 이 글에서 본 모태를 받아서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세상에 도가 잘 진행이 된다면 나의 재능을 드러내서 벼슬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무도한 세상이라면, 그러면 자기 재능을 숨겨서 숨어 있어라. 자기 일신을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영원히 숨는 건 아니고 시대가 바뀌면 또 금방 다시 세상에 나와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바탕. 그걸 가지고 자, 여기 이해하시면 때를 만나지 못하면 숨고 때를 만나면 펴스라는 것은 선비가 가지고 있는 변함없는 것이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첫 번째 우리 문장에 나와 있는 을파소라는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 자,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해석을 해 나갈 텐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우리가 200번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200번까지 못 해요. 그래서 조금 일단은 초반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 속도를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우리가 하고 나서 마지막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거로 할게요. 불봉시즉 은하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입이 너무 심심할까봐 한 구절 끝나고 읽고 넘어가죠. 봉시즉 사는 사지상년이라. 네, 다음 볼까요? 군 불혈민이면 비인야요, 신 불강군이면 비축야라. 자, 이거는 이제 좀 어려운데 부정사가 두 글자가 나온 문장이 있어요. 자,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걸 A라고 잡고 이걸 B라고 잡으면, 자, 불도 부정해주는 아니다고 비도 부정해주는 아니다죠. 이렇게 부정이 두 개 나올 때는 아까 우리가 즉자 있었죠. 즉자가 여기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즉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아니면 B가 아니다. 자, 여기도 비불, 여기도 불비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비인 불인. 자, 여기도 눈에 비불 두 글자가 나왔죠. 자, 그러면 비와 불 사이에 여기 뭐가 빠졌다? 즉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인이 아니면 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참지 못한다, 이렇게 쉽게 풀어져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복잡해져.
이 비와 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처리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져. 부정과 부정이라는 두 글자가 나올 때는 1차적으로는 그 뒤쪽에 부정사 앞에 즉자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문장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즉자가 빠졌다고 보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기본 임금이 훌자가 무슨 훌자죠? 그렇죠. 구휼하다, 불쌍히 여기다. 자, 앞에 마음심자가 있고 이게 뭐죠? 피가 끓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막 마음에서 피가 끓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와주는 걸 훌이라고 그래요. 훌. 그래서 구휼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훌이라고 그래요. 훌. 자, 임금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불쌍한 백성이 있는데 백성을 도와주지 않아요. 즉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니다? 인이 아니다. 인은 그렇죠. 어질인.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한문 해석할 때는 어질인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인이라고만 하세요. 인의 뜻이 너무 좀 광범위해서 그냥 어질다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 그래서 인이 아니다. 가장 쉬운 건 사랑이 인은. 그래서 공자도 인은 애야라라고 해놓은 거예요.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구문은 해석이 되었어요. 이제 내용을 좀 나벼러 두고 신불강군. 자, 여기도 똑같은데 이 간자가 그렇죠. 그럼 간할 때 이 간은 뭐예요? 또 이 간이야.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풀어져서 그래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말해주는 게 간이에요. 하나하나 일일이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길게 말할 수 없으니까 다시 간할간 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한글은 한자를 알아야 한글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간해 바울 할 때 간해가 뭔 간인지 알 수가 있어야지. 한자로 써버리는데. 그래서 신하는 간하지 않는다. 누구? 임금에게 간하지 않는다. 여기 또 뭐가 빠졌어요? 즉자가 빠졌죠? 그러면 충성이 아니다. 문장 끝에 마침표. 자, 그럼 다 풀어보죠. 임금이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면 인이 아니고,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하지 않으면 충성이 아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구문 파악은 즉자만 가지고 파악하면 되고, 대학에 보면 위인군 지어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인군 하면 남의 임금이 위되다예요. 그래서 남의 임금 된 사람은 인에 그쳐야 된다 해서 임금의 조건이 뭐다? 백성을 사랑하는 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가 가장 강조한 글자이기도 하지만 육아에서 통치자는 통치를 받는 사람을 아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통치가 돼요. 아니, 임금이 백성을 아껴주는 마음이 없으면 백성이 따르지를 않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왜 언니가 여동생을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여동생이 언니를 따르지. 언니는 여동생을 아껴주지 않고 언니 마음대로 사는데 여동생 보고 나를 따르라 하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지? 그래서 임금의 조건은 인이라는 거예요. 통치받는 대상, 즉 국민들을
사랑해 주는 거 시인이라는 그 말인 거예요. 그거 여기 첫 번째는. 물론 이 뒤에 것은 이제 또 다른 논어의 구절을 가지고 온 거고, 신화는 임금이 잘못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해줘야 돼. 이게 간언이 간언. 이건 말로 하는 거예요. 잘못되었을 때 말로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군 때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박처선이라고 하는 내시가 연산군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하니까 그 연산군이 마침 활을 쏘고 있다가 이 허벅지, 양쪽 허벅지를 다 화살로 쏘아서 죽여버리는 일도 생기죠? 근데 아무도 간언을 안 하니까.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럴 때는 올바르된 신하들은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걸 잘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을 해야 되는 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을 하고 있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예 은을 해버리면 간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벼슬을 하고 있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서는 거예요. 내 모시는 사람이 잘못되게 가게 하는 건 충이 아닌 거예요. 충은 뭘 충이라고 하죠? 나중에 배울 텐데 주자식으로 하자면 진기지휘충이다 해서 진기라고 그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게 충이에요. 파자로 보면 글자 형태는 저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진실된 마음을 충이라고 그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온 마음을 충이라고 그래. 충. 자, 내용도 이제 이해되시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군불혈민이면 비있냐요? 신불강군이면 비충냐라. 자, 처음이라 읽기가 좀 어색해서 그러신가 본데 조금 지나면 괜찮으실 거예요. 자, 고지언 일두 속을 유가용이요 일척포를 유가봉이라 하니 즉 구위 동심이면 하필 부기 연우 가공화. 고인하면은 옛사람 옛날 사람이 언 말했다 요렇게 말했다. 이건 한나라 때 당시 유행했던 일종의 누가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말이라고 그래요. 한나라 때, 한나라 문제 때, 한문제 때. 자, 일두 속, 두는 말이 말, 한 말, 두 말 할 때. 속은 곡식, 그죠? 조라고도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나무 목자 들어가는 거하고 구분해야 되죠. 밑에가 나무 목자 들어가면 밤률, 그렇죠? 조율이 시할 때. 그래서 이 눈도 좀 좋아야 돼. 이 언뜻 보면은 이게 쌀밑잔지 이게 나무 목잔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일두속 하면 한말 곡식, 말곡식, 한말 곡식이 있어요. 오히려 유는 같을 유자도 있지만 오히려 또는 뭐 여전히 그런 뜻이 있어요. 오히려 유, 여전히 유, 물론 같을 유자도 있고. 가는 영어로 can이 can. 조동사 can, 뭐뭐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요렇게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언뜻 보면. 그죠? 해일자가 들어가면 이건 싹이 돋아난 것에 해가 돋아나는 봄춘자고 요건 손이에요. 손 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절구.
절구 모양이 절구 모양. 그래서 절구에서 양손으로 이렇게 절구를 찢는 거예요. 찢는 거. 그래서 찌을 용. 봄춘 방아를 찢는다 할 때 찌을 용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 합쳐볼까요? 유, 여전히, 가용, 오히려, 가용하면 찌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말 되는 곡식이 있어요. 그 곡식도 한말들이 곡식도 여전히 찌을 수 있다. 직역하자면 앞으로 가짜가 나오면 뒤에 반드시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찌을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일척 자척자죠. 한자 보통 요즘은 30cm 한자되는 폭, 배 길이가 30cm 정도 되는 배가 있어요. 유, 여전히, 오히려, 가, 할 수 있다, 봉. 그렇죠. 뭐를 만났어요? 실이 만났네. 실과 실이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꿰매다. 가봉하다 할 때 봉. 꿰매다. 그러면 유가봉하면은 오히려 여전히 가봉 꿰맬 수 있다. 한말 되는 곡식도 오히려 찌을 수 있고 한자 되는 30cm 되는 배도 꿰맬 수 있다. 말이 어려워요. 해석은 했는데. 그죠? 자, 뒤에부터 할까요? 한자 되니까 30cm 정도 되는 이만큼의 배가 있는데 이것도 잘 키워 입으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입을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나누어 입어? 말이 그렇다라는 거. 실상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아주 조그마한 배 쪼가리가 있는데도 그걸 잘 뭐라고 할까요? 대어 입히면 꿰매서 입으면 여러 사람이 그걸 입을 수 있다. 그러면 앞에 건 좀 더 쉬워요. 한 말 정도 되는 곡식이 있어. 이 곡식도 찌우면 곡식 나란히 나오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그걸로 뭐 해 먹을 수 있어?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다. 아주 극히 일부분의 양식이나 재물이나 뭔가 지금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잘 활용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콩 한 쪽도 몇 사람이 나눠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10명이 봐. 10명이 나눠 먹는다. 콩 한 쪽을 10명이 나눠 먹는데 말이 돼? 그걸 사실로 이해하면은 콩 한 쪽 어떻게 10명이 나눠 먹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작은 것도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요 말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말 되는 곡식도 많은 사람이 찧어서 밥을 나누어 해 먹을 수 있고 한자 되는 뱃조가리도 잘 키워 입으면 여러 사람들이 옷을 해 입을 수 있다라는 옛날 말이 있다. 이건 누가 한 거냐 하면은 뒤에 보시면 삼국사기 온달열전이라고 돼 있죠. 평강공주가 한 이야기. 평강공주가. 그려 볼까요? 즉 구위 동심이면 하필 북이 연우 가공화. 즉은 아까 그러면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옛날 사람이 이렇다고 말을 했다. 그러면 구자가 문장 앞에 나올 때는 거의 대부분 만약 위동심, 동심을 위하다. 동심은 마음을 하나로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 마음을 한 가지로 위하면 또 즉자가 여기 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즉자가 나왔으니까 뺀 거예요. 여기 또 들어가야 되죠. 왜? 만약 했으니까 그렇다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즉이 나왔죠. 근데 또 즉자 써주면은 헷갈릴까봐 즉 빼버렸어요. 왜? 종이값이 너무 비싸서. 하필 지금 쓰는 말이에요. 하필이 한자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하필이면 할 때 어찌 반드시 어찌 꼭 이런 말이에요. 부기한 연후 그런 뒤 아까 또 나왔네. 할 수 있다. 공은 함께 하다. 함께 할 수 있다. 호가 문장 끝에 오면 어조사호자인데 물음표예요. 자, 그러면 어찌 반드시 부기한 그런 뒤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다 볼까요? 옛사람이 하는 말에 한 말의 곡식도 오히려 찧어서 먹을 수 있고 한자의 곡식도 오히려 키워서 여러 사람이 입을 수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만약 동심을 하게 된다면 마음을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꼭 부기한 연후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동심을 하게 되면 부기하지 않아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동심은 저기 주역에 보면은 동심 마음을 합치면 아주 단단한 쇠도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뭔 말이냐 하면은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저기 온달이 이야기를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생, 심지어 고등학생도 온달의 존재가 실제 존재가 아니라고 알아요. 아마 어렸을 때 책을 읽으니까 그 책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다 가짜인 줄 아나 봐요. 근데 실제로 이제 온달이 존재했죠. 실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처럼 바보의 바보. 근데 그렇게 바보는 아니고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어머니가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온달이 집안이 어렵잖아요. 어머니가 눈이 멀어서 제대로 살림을 못하니까 아버지는 누군지도 몰라. 근데 힘들게 이제 음식도 빌어오고 뭐 나무도 해서 이렇게 키웠어요. 애가 너무 순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착하면 뭐라고 그래요? 바보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보 온달이라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평강공주가 어릴 때 왜 눈만 뜨면 우는 애 있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눈만 뜨면 우는 애 있죠. 눈만 뜨면 울어대. 그러니까 왕이 너 자꾸 울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진짜 이제 커가지고 16살인가 되니까 시집을 가야 될 때 되니까 그 신하 중에 제일 높은 신하, 요즘만 국무총리 아들한테 시집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평강공주가 여기 뒤에 이야기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다음 4번에 나와요. 004번에 여기까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뒤에 하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그 온달한테 시집 가라고 했는데 왜 지금 딴 말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왕이 나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신라 때는 여성의 권위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평강공주 어떻게 해요? 진짜 짐 싸들고 나와버려요. 근데 똑똑한 이 평강공주가 뭘 들고 나와요? 어떻게? 보자기 싼 게 아니라 여기 팔에다가 다 걸고 들고 나와. 팔에다가 생일 선물로 해준 팔찌들 있잖아요. 그걸 다 걸고 한복을 입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딱 나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수소문 해가지고 여기를 평강공주 바보 온달 집을 찾아가요. 근데 이 어머니가 눈이 멀었지만은 후각은 뛰어나. 딱 애가 우는데 보니까 와서 말 거는데 향이 이게 귀한 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는 이 신분이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궁궐로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집은 가난하고 너는 지금 귀한 집에서 살았는데 형편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음만 우리가 합치면 뭐든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니까 받아들여줘요. 온다를, 그때 이제 받아들여서 들어가자마자 뭘 하느냐, 제일 먼저 팔찌를 팔아가지고 집부터 사. 그 다음 두 번째 남편을 출세시켜야 되죠. 또 팔찌 팔아가지고 말을 사. 그 말을 태워서 전쟁터에 내보내. 그래서 장군이 돼요. 그러다가 신라하고 이제 싸우러 갔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죠. 그 화살에 맞아 죽는데, 그 이야기.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고인언 일두속을 유가용이요 일척포를 유가봉이라 하니 즉 구위 동심이면 하필 부기 연후 가공호와 제가 읽을 때 하필 부기 연후 가공호와 이렇게 조금씩 차이를 두었죠.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단위로 끊어 읽는 거예요. 하필 부기 연후 가공호 이게 한 단위씩 연결되니까 그래. 작은 묶음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되는, 같이 읽어보는 이유도 한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 끊어지는 단위씩 조금씩 읽는 훈련도 한번 해보면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는 또 공부가 되어서 그래요. 대왕 상어 하시길 여필위 온달지부라 하신데 금하고로 개 전원호와 필부도유 불안시건이언을 황지존호와. 대왕 상어 하시는, 자기 아버지를 이제 그냥 왕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자를 집어넣어서 훌륭하신, 위대하신 그런 왕, 이런 뜻으로 대자는 집어넣는 거예요. 상어, 이때는 진짜 부사 맞아요. 항상 말하다. 대왕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냐 그 말씀하신 내용이 여필위 온달지부, 너는, 너 여자예요? 반드시 된다. 뭐가? 온달지부, 또 나왔네. 지. 부자가 명사니까, 아내 부자니까 이때 지자는 뭐뭐의죠? 그죠? 그래서 온달지부 하면 온달의 부인, 온달의 아내. 자,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대왕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내가 울 때마다. 자, 그런데 이제 16살이 되어서 시집 갈 때쯤 되니까 신랑이 바뀐 거예요. 온달이 아니라. 금하고로 개 전원 호 나왔네. 아까 배운 거. 물음표 의문문이다 이 말이, 그죠? 금 지금 하고, 이때 하자는 우리가 하자를 자 어찌라는 뜻으로 제일 많이 쓰이니까 어찌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의문의 뜻을 다 가져요. 어찌, 어느, 어디, 무슨 다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를 바꿔주셔야 돼요. 자, 하, 어찌도 되지만 여기서처럼 하 뒤에 고, 까닭고자가 나오면은 하고 하면은 어찌 까닭 안 되죠. 그러니까 무슨 까닭 이렇게 돼요. 무슨 까닭. 하고 무슨 까닭으로 개 바꾸다. 무엇을 전언. 이전의 말, 전의 말. 자, 지금 무슨 까닭으로 이전에 하신 말씀을 바꾸십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전에 한 말은 조금 전에 나왔던 너는 반드시 온달의 부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저 말을 바꾸십니까? 자, 핵심은 필부유 불욕 시건이언을 황지존호와. 자, 필부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필자가 무슨 필자죠? 원래는 짝. 배필할 때. 근데 여기서처럼 보통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필부 하면은 보통의 남편, 필부, 보통의 아내. 그래서 필부 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라는 말을 필부라고 해요. 감남을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갑이라는 남자와 을이라는 여자. 이것도 보통 남녀를 우리가 감남을려라고 하죠. 장삼이사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장삼이사는 뭐죠? 성 뒤에 숫자가 들어가면 학렬을 말해요. 장씨 집에 셋째, 이씨 집에 넷째. 장씨 집 셋째, 이씨 집 넷째는 중국에 어디 가도 있대요. 장씨와 이씨가 되게 많아. 그런데 옛날에는 보통 4-5명 낳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장씨집 셋째 아들 하면 손들으라면 한두만 꼭 있고, 이씨집 넷째 아들 손들어 하면 꼭 있대요. 그래서 보통 남자, 보통 사람, 남자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라고 할 때 다 같이 쓰는 말이죠. 필부, 감남을려, 장삼이사. 참고로 해두시고, 유 아까 했어요. 오히려, 여전히. 자, 욕자 이것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뭐뭐 하고자 하다. 미래의 어떤 포부를 말해주는 조동사예요. 뭐뭐 하고자 하다. 만약에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면은 다주죠. 전혀. 이렇게 하면 욕심욕. 탐욕 할 때 이때는 욕심욕. 자, 욕망할 때 저 욕자 뭐뭐 하려고 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저게 붙으면 반드시 또 뒤에 동사가 붙게 돼 있어요. 식언 말을 먹다 식자가 나왔죠. 자, 필부도 오히려 말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식언이라는 건 자기 한 말을 먹어버리는 걸 식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언은 우리가 조금 단어로 알아두셔야 돼. 원래는 이제 서경에 나온 말인데, 내가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을 테니까, 나는 식언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에 서경에서 식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식언이 이제 계속 유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언은 자기가 말을 내뱉고서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식언이라고 그래요. 한 말을 자기가 먹어버려서 행동으로는 안 옮기는 거예요. 그걸 식언이라고 그래요. 식언. 자, 그러면 필부도 오히려 말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보통 사람도 한 말은 책임지려고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요거 알아두세요. 황하고 뒤에 호자가 붙어. 그래서 하물며 뭐뭐에 있어서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뭐뭐에 있어서랴 하면은 황 땡땡땡 호 이런 형태를 취해요. 하물며 뭐뭐에 있어서랴. 그러면 이제 지존만 나왔네요. 지존은 많이 들어봤어요. 높을 존자의 지자가 무슨 지? 이를 지도 되고 지극할 지. 이르다, 지극하다. 자, 밑에 있는 요게 흙이잖아요. 흙이죠?
여기 있는 세모가 뭐냐 하면은 요게 화살촉이에요. 화살촉. 화살촉만 그려놓은 거야. 밑에는 더 올라가 뭐가 있을까? 이제 화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화살이 여기서 화살을 쏘았는데 저 최정점에 다다라서 화살이 마지막에 땅에 꽂혀 있는 이게 이르다 지자예요. 그래서 땅에 이르다. 근데 아까 여기서처럼 최절정에 다다랐다가 이르렀죠. 그래서 무슨 지? 지극할 지. 지극하다 할 때 극자는 또 무슨 극자예요? 이 극자예요. 지극. 지극하다 다 한자에 다시 하면 극적 무슨 극이 또? 용마루 극. 용마루. 용마루라는 게 집을 이렇게 지으면 맨 지붕 끝에 있는 거. 이게 나무로 만들어져서 옛날에는 여기가 극이에요. 극. 그 나무 집으로 따지자면 맨 끝에 있죠. 그죠?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지하고 극은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지, 극. 그래서 지극할 지, 지극할 극. 사실은 우리말로 하자면 가장 높이 올라가서 마지막 최절정에 이르다 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려니까 너무 길죠. 그래서 다시 극자고 붙여버린 거예요. 한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의 의미를 모르면 한글의 의미가 지극하다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지극하다라는 말은 최절정에 다다르는 거예요. 최절정. 자, 여기도 이거 지극하다예요. 근데 요즘 젊은 애들은 이 지존이라는 걸 게임들을 많이 해가 다 알아. 요건 다 알아. 저 웃는 친구 막 다 알죠? 이 지존하면은 게임을 많이 해가지고 지존하면 왕을 지존해 가장 높은 사람. 지극히 높다. 최고로 높다. 이 말. 지존하면 왕을 지존이라고 그래. 자, 그럼 됐죠? 자, 하물며 지극히 높은 왕에 있어서랴 이 말이에요. 누구도 시건을 하면 안 되는데 필부동 보통 사람도 자기 한 말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데 책임지려고 하는데 하물며 지극히 높으신 왕에 있어서랴. 당연히 뭘 해야죠? 한 말을 책임을 지셔야죠. 라고 당돌하게 딸내미가 말을 하니 아버지가 황당했겠죠. 신라 시대에. 그러니까 그러면 말 안 들으려면 넌 내 딸 아니야. 집 나가. 하니까 바로 짐 싸들고 그냥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강 온달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마지막에 온달 좀 마지막에 보면 온달이 신라하고 싸워요. 고구려하고 신라하고 그 어디죠? 단양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싸우는데 이제 빼앗겼던 신라의 땅을 내가 되찾아오거든. 고구려 땅인데 거기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이 전쟁터에서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 맞아 죽어버리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관을 이제 만들었어요. 관을 해가지고 이제 저 수도까지 옮겨와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강공주 있는 데까지. 근데 관이 안 움직여. 왜? 자기 원하는 목적을 달성을 못했잖아요. 못 돌아온다. 나는 빼앗긴 땅을 되찾아야 돌아오겠다 했는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관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공주한테 급히 연락이 와요. 관이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저 급히 차를 몰고 또 저 단양까지 가요. 가가지고 관을 어루만져줘요. 생사가 결정이 되었으니 이만 가시오. 라고 하고 나서 관을 들었더니 움직이더래요. 참, 인간은 신기한 것도 많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대왕 상어 하시길. 여 필히 온달지부라 하신대. 금하고로 개전원호와 필부도 유불욕 시건연을
황지존호와. 예. 다음으로 가볼까요? 여기 생욕을은 불여 사쾌니라. 자, 여기 조금 어려운 수거가 하나 나와서 자, 여기 A 불여 B라고 하면 A 하는 것은 B 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는 선택문을 만들 때 들어가는 구문이에요. 일단은 요걸 하나 기억해 두세요. 요거 A 불여 B 하면은 A는 B만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문 불여 일견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한 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여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도 그것보다 더거든요. 여기 조금 더 설명하자면 이 여자가 뭐뭐보다 더라는 거예요. 그 생욕보다 더 이것만 못하다. 이렇게 하면 복잡하니까 A 하는 것은 B 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외워두시면 좋아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참고만 해두세요. 요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아요. 많이 나와요. 불여는. 그래서 A 불여 B, A는 B만 못하다. 요건 알아두시면 써먹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기 A 불여 B는 써먹을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나중에 논어 보셔도 한 두어 번 정도밖에 못 봐요. 자, 그러면 생욕하는 것은 사쾌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생욕하는 것은 사쾌하는 것만 못하다. 생욕, 욕자가 무슨 욕? 그렇죠. 욕될 욕. 그러면 욕되다 할 때 이 욕은 또 뭐예요? 자, 이게 조개라고 했죠. 조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렇게 조개 모양이 조개. 먹고 나서 조개 껍질이. 그 조개 껍질을 이게 마디촌인데 손이 손으로 잡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개 껍질을 손으로 왜 잡고 있느냐? 철기가 개발되기 전에는, 발견되기 전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바닷가에서 우리 키조개 같은 게 있잖아요. 이마한 거. 키조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먹고 나면 여기가 날카롭고 이게 굉장히 유용하잖아요. 여기 딱 잡고 있으면. 그죠? 그래서 그걸로 뭘 하느냐 하면은 그렇죠. 이제 봄이 되어가지고 풀이 막 나니까 그걸 이렇게 손에 잡고서 이렇게 제거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옷이 깨끗했는데 손으로 잡고 막 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져 버렸어. 그게 욕이에요. 깨끗한 상태에서 더러워진 게 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되다 할 때 치욕이라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깨끗했는데 뭔가 나쁜 걸로 뒤집어 쓴 것이 욕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욕이라는 게 뭘까? 이제 살아서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욕보이는 거예요. 깨끗한 나를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욕할 때 욕이라는 거예요. 엎혀다가 그래서 더러워졌는데 뭘 집어넣으면, 오디자를 집어넣으면 욕창할 때 욕. 무슨 욕? 이부자리 욕. 이게 오래되니까 더러워지죠. 거기에서 생긴 상처, 욕창, 사쾌. 죽을 쾌는? 그렇죠. 쾌하다 할 때, 이것도 또 쾌할 쾌자가 이렇게 하면 뭐죠? 손에
이게 손에 물을 터트리는 거예요. 손으로 물이 이렇게 막혀 있을 때 이렇게 물이 있는데 여기를 탁 이렇게 손으로 터지니까 물이 쫙 흘러내려가는 게 이게 쾌예요. 이게 터질 결이잖아요. 결. 그죠? 그럼 여기다가 마음만 집어넣으면 어떡해? 마음이 빵 터지니까. 그렇죠. 우리가 상쾌, 육쾌, 통쾌할 때 그 쾌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게 쾌라는 거예요. 쾌. 근데 어떻게 해서 쾌한 거예요? 죽어서 쾌한 거예요. 그럼 다 됐죠? 살아서 치욕을 당하는 것은 죽어서 상쾌하는 것만 못하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안 그래요? 나는 죽어서 상쾌하기보다는 살아서 치욕을 받겠다. 그럼 이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 사쾌론 불력 생용이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죽어서 상쾌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살아서 욕먹더라도 사는 게 좋다 라고 하는 게 돼요. 자, 여기 조금 어렵지만은 여기 A 불여 B 하면 A 하는 것은 B 하는 것만 못하다. 자, 저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지만 A 불여 B는 꼭 하나 알아두시고 A는 B만 못하다. 자, 그러면 차는 술만 못하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차는 술만 못하다.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차, 불여, 주. 이렇게. 나는 차가 훨씬 나아 하면은 주, 불여, 차. 이렇게 하면 밥보다는 술이 더 나아. 그럼 결국은 술이 밥만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주, 불여, 식 하면 되지. 그죠?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생욕으론 불여 사쾌니라. 잠시 쉬었다.